보는 것만으로도 걱정스러운 여자가 있다는 제보에 여자가 매일같이 나타난다는 거리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혹시 이 동네에 특이한 모습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던데. 글쎄 나이는 뭐 한 60대 되는데 머리에다가 그냥 비닐을 쓰고 얼굴에다가 그냥 뭐야 그냥 이상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비닐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가슴 답답하게 이렇게. 혹시 왜 그러고 다니시는지 아세요? 아니 모르지 나도. 깜짝 놀라지 처음에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럴 거야. 답답할 정도로 얼굴을 가리고 다닌다는 여자를 찾아 나선 그때 한 공원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무장한 여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여자의 행동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닐봉지를 펼치는가 싶더니 그대로 머리에 쓰는 여자. 분명 소문의 주인공이 맞는 듯한데요. 공원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행동에 주변의 시선이 쏟아지는 상황. 하지만 여자는 아랑곳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비닐봉지를 쓴 채로 귤을 먹는 모습에 한번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MBN 특종세상에서 나왔는데요. 잠깐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뭐요? 왜 비닐을 뒤집어 쓰고 계신 거예요? 잠깐 시간 좀 내주실까요? 아이씨, 그 MBN 특징이 뭔데요? 이거 카메라 뭐야? 카메라. 잠깐만 잠시만 안 돼요. 싫어. 아니야. 잠깐만. 아유, 됐어. 나 카메라 치워. 카메라 치워. 저 잠깐만 얘기하면 안 될까요? 됐어. 사생활이니까. 얼굴에 비닐봉지를 쓰는 여자의 정체는 뭘까? 그녀의 기이한 일상을 만나봅니다. 추위보다 매서운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린 어느 날. 다시 한번 여자를 만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인상착의를 보니 여자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양손에 커다란 짐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는가 싶더니 한 식당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는데요. 식당 앞 의자에 앉은 채로 비닐봉지를 꺼내고선 또다시 뒤집어 쓰기 시작합니다. 대체 뭘 하려는 걸까 싶던 그때 뭔가를 마시는 여자. 좀처럼 알 수 없는 행동의 연속입니다. 얼마가 지났을까? 여자가 비닐봉지를 벗는데요. 그리고는 커다란 짐을 들고서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왠지 위태로워 보이는 모습에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한 식당 앞에 멈춰서나 싶더니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여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식당에서도 비닐봉지를 쓰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비닐봉지를 쓰고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여자의 이런 기묘한 행동이 인근 상인들에겐 낯설지 않다는 겁니다. 저렇게 좀 와요. 꼭 보면은 벌써 많이 오더라고. 왜 저러고 드시는 거예요? 왜 저러고 드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서 그러나 우리 손님은 그건 제가 모르지. 얼굴을 온통 가린 채 큰 길로 나온 여자. 대체 어딜 가는 걸까 했더니 이번에는 한 약국 앞에서 양손에 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때 뭔가를 꺼내서는 출입문 손잡이를 문지르기 시작합니다. 양쪽 손잡이를 꼼꼼히도 닦는 모습인데요. 그렇게 닦은 다음에야 약국으로 들어가는 여자. 약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 MBN 특종세상에서 나왔는데요. 네. 금방 그 오신 분, 여자분. 네. 혹시 그 오셔가지고 뭐 어떤 거 사가신 거예요? 아니 그냥 연구하고 그거하고 사가세요. 뭐요?
형거 이제 소독용 알코올, 소독용 에탄올. 예. 아, 소독용 에탄올. 혹시 자주 오세요, 저는 여기? 가끔 뭐. 가끔? 예?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약국을 나서자마자 곧장 또 다른 약국으로 들어가는 여자. 마치 순례라도 하듯 인근의 약국들을 들락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뭘 샀는지 양손 가득 비닐봉지를 들고 나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해 주시죠. 저기 여자분 한 분 후드티 쓰고 들어오신 분 안경 쓰시고. 뭐 어떤 거 사가신 거예요, 오늘은? 에탄올 사가셨어요. 에탄올? 소독용 에탄올. 몇 개 정도 사가셨어요? 한 20개 사가셨죠? 20개? 혹시 저렇게 많이 사가시는 분 종종 있으신가요? 저렇게 많이는 안 사가세요. 약국 순례를 마친 여자가 도착한 곳은 인근의 공원. 그런데 여자가 모자를 벗습니다. 온통 가려진 얼굴을 드러내나 싶던 순간 머리에 뭔가를 들이붓기 시작하는 여자.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찾아왔던 그 MBN 특정대장인데요. 네, 그런데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어머니 그 하시는 행동이 좀 되게 좀 희한해서 뭐가 희한해? 지금 그 머리에 그 부으신 건 뭐예요? 뭐 부은 거? 이거 소독약. 이거 약국에서 산 거 이거. 이거야 이거. 네, 이거 찬 거예요. 몇 개나 사신 거예요? 20개, 20개. 20개요? 이게 이제 머리에 이제 가려울 때 피부가 이제 막 쑤시고 아플 때 부면은 금방 써요. 하루에 한 2통 정도 써. 놀랍게도 가렵고 아픈 피부에 소독약을 바른다는 건데요. 바르는 걸 넘어 소독약 한 통을 그대로 머리에 들이붓는 상황. 볼수록 걱정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하루 종일 들고 다니던 커다란 가방 속에도 소독용 에탄올이 든 걸까요? 가방에 또 뭐가 들었어요? 까서 좀 보여주세요. 뭘 까서 보여줘 됐어. 남의 물건은 뭘 까달라 그래. 별거 다 보여달래. 먹을 거 담요, 잠바. 이 안에 있는 게 뭔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집에서 먹는 거 이런 거 물 끓여 먹고 이건 김치 하나는 김치. 아 근데 오늘 궁금한 게 비닐 봉지에 비닐을 또 싸셨어요? 그럼 또 싸야지. 난 집에서도 계속 다 싸놨어. 집안에 가봐봐.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싸놨지. 그냥 지금 당장 먹을 것도 난 싸. 의심이 많아서. 김치부터 옷까지 온갖 것을 비닐봉지로 싸서 다닌다니. 대체 여자에게 비닐봉지란 무엇일까요? 비닐봉지랑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거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그렇지. 미세먼지가. 아, 먼지요? 응. 미세먼지 때문에 비닐봉지를 쓴다고요? 우리 밖에 나오면 미세먼지가 더 심하잖아요. 밖에도 미세먼지가 많지. 미세먼지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지금 집안이 더 심하다니까. 집안이. 물 한 모금도 못 먹어. 집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집에서 생활을 못하니까 나와서 그나마나 숨 쉬고 편안하게 있다가 들어가는 거지. 뭐 미세먼지가 날아다니는 거 보여? 안 보이잖아 눈으로. 그러니까 더 미치고 팔딱팔딱 뛰는 거지 내가. 나는 살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사는데. 집안의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이기에 바깥에 있는 편이 낫다는 걸까? 제작진은 여자와 함께 집을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현관문 손잡이는 물론이고 손까지 닿기 시작하는 여자. 뭐 하신 거예요? 아, 소독하는 거예요. 소독이요? 네. 피부가 막 간지럽고 따가우니까 이런 식으로 소독을 해야 돼요. 손잡이를 닦지 않고서는 현관을 드나들지 않는다는 여자. 그런데 집에 들어선 그녀 수고하십니다. 지금 도독을 계속. 지금 신고를 한 건가요?
잠시 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여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제작진은 어떤 상황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주셨어요, 어머니. 예. 제가 들어오면 확인을 해요. 네. 분명히 없어졌는데 찍힌 건 없어 그래갖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움직이는 않아. 그래서 내가 아, 카메라에 안 나온다고요? 그래, 나타나지 그렇죠. 않는다고요? 도둑 맞았는데 그래서 잔 사람하고 대판 싸웠어. 왜 CCTV 자체가 있다고 그냥 이런 식으로 싸웠다. 어머님이 원하시는 화면을 다 봤잖아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그죠? 충분하신가요? 아 만족하니까 네. 이렇게 철수하세요. 그래요. 제가 집만 나가면 이렇게 사람이 늘 들었다 나가네. 여자가 부재 중일 때면 도둑이 들곤 한다는 여자의 집. 놀랍게도 그녀의 짐들은 온통 비닐로 싸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선풍기를 켜는데요. 이른 한파가 닥친 날씨에 무려 선풍기 3대를 돌리는 여자. 집에 있을 때면 반드시 선풍기를 켜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활짝 열린 창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닫는 법이 없다는데요. 겨울에도 문을 안 닫아요? 안 닫아요. 옛날에는 추우신데. 추워도 어쩔 수가 없어요. 숨을 못 쉬니까. 정상적으로 사람으로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사는 거야 그냥.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삐 움직이기 시작하는 여자. 옷장 위는 물론이고 방 안 구석구석까지 몇 번이고 쓸고 닫기를 거듭하는데요. 반다지를 닦다 말고 문을 여는 순간 이건 또 뭔가요? 이게 장롱에 이렇게 옷을 다 이렇게 싸놓고 살아요. 죄다 비닐로 싸둔 옷가지들. 다 이렇게 다 싸놓고 살아요 나는. 이것도 비닐이 안에 다 있잖아 싸는 거. 장롱과 서랍을 가득 채운 옷들은 하나하나 비닐로 포장돼 있는 상황. 종류와 용도를 꼼꼼하게 표기한 다음 비닐로 싸서 보관한다는데요. 여자는 왜 이런 수고를 하는 걸까요? 종이 가방 안에 든 것들도 비닐 다 싸우신 거예요? 네, 한 번 다 싸가지고 이런 식으로 앱을 다 담아져 있는 거예요. 생활용품들 다? 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몽땅. 안 그러면 다 망가져, 다 망가져. 외출 때 입고 나가는 옷 외에는 단 한 벌도 남김없이 비닐에 싸둔다는 건데요. 이렇게 매일 깐다고요 내 말은. 매일 이렇게. 이건 뭐예요? 매일 집에서 입는 옷. 이렇게 많이 입어. 물이라도 끓이려는 걸까 전기포트를 손에 들더니 갑자기 식초를 붓기 시작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식초 넣고 1차적으로 한번 끓여서 버리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녹초 넣고 끓여서 버린 다음에 끓여서 먹어요. 그게 안전하지. 그냥 끓여서 먹었다는 완전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통증이 있어. 몇 번의 소독을 거쳐야 하니 물 한 잔도 쉽게 마실 수 없다는 여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끼니를 해결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만 합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포장 용기에 든 누룽지 한 그릇인데요. 드디어 한술 뜨나 싶었던 순간 여자의 기이한 행동이 또 시작됩니다. 탁자에 이불을 덮더니 그 밑으로 들어가는데요. 밀폐된 탁자 아래에서 여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대체 그녀는 무엇을 피해 몸을 숨긴 걸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자는 탁자 아래에서 식사 중이었던 건데요. 누룽지. 안 답답하세요? 답답해도 이렇게 먹어야지 안전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탁자 아래 몸을 숨기고도 비닐까지 쓴 채 누룽지를 먹는 여자. 밥 한 끼도 편히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잠시 후 식사를 마친 다음에야 여자는 탁자 아래에서 벗어납니다. 다 먹어버리더라구나. 어둠과 함께 내려온 찬 공기가 열린 창문으로 넘어오는 시각. 잠자리에 들기 전 반드시 피부 관리를 한다는 여자. 그런데 뭘 일이 바르는 걸까? 둘, 셋, 넷, 다섯 가지잖아. 얼굴에 연고를 잔뜩 바른 다음 여자가 꺼내온 것은 바로 우산.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방 안에 선풍기 5대를 침대를 중심으로 배치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산을 펼쳐 침대 머리맡에 세우는 여자. 한겨울에 선풍기 5대를 동시에 돌리고 우산까지 펼친 다음에야 겨우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러고 주무시는 거예요? 네, 원래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자요. 원래 이렇게. 이 우산은 그럼 왜 또 펴놓으신 거예요? 좀 이게 얼굴 부위에 좀 덜 떨어지라고, 덜 상하라고 얼굴이.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몰골이 말이 아니니까 막 화끈화끈해갖고 막 상해 있어. 눈 주변도 눈이 찢어지고 피부가. 자다 말고 여자가 뒤척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대로 잠자리에서 일어난 여자가 뭔가를 머리에 들이붓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소독용 에탄올인 듯 싶은데요. 그렇게 에탄올을 머리에 바른 채로 잠을 청하는가 싶더니 또 일어나 에탄올을 머리에 붓기를 반복하다 아침을 맞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에탄올로 머리를 감다시피 한 것도 모자라 아침부터 소독용 에탄올로 얼굴은 물론 온몸을 닦는 여자. 대체 여자는 가장 편안해야 할 집안에서 왜 이런 행동을 거듭하는 걸까요? 거실도 그렇지, 방에도 그렇지, 목욕탕도 그렇지, 빨래 넣는데도 새카맣게, 세탁기 왜 이렇게 걸레질하면 새카매요. 엄청나게 고운 가루가. 응? 그 안에가 더 많아요. 미세먼지라는 게. 공포야, 공포. 그걸 먹고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피부에 타격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 누가 인정을 해주냐고, 나의 고통을. 그러니까 나는 너무 공포 쓰면서 너무, 응? 살지 못해,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살고 있다. 심하지. 여자가 제작진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휴대전화를 꺼내들었습니다. 피부가 처음부터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가면서 이렇게. 사진 속 여자의 피부는 곳곳이 발진으로 울긋불긋한 상태. 얼굴이며 팔다리는 말할 것도 없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려움과 발진으로 고통받고 있다는데요.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먼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왜 이렇게 좀 생기는 것 같으세요? 먼지 같은 게? 하여튼 위에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이 할머니가 이사 와서 사시면서 드릴 작업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그냥 연탄 공장에서 나오는 가루 뭐냐, 가루 떨어진 거 뭐냐. 근데 여자들 분가루 뭐냐 아주 고와요. 그런 시기로다가 누에서 뭔가가 뿌려지면 공기 막 통해서 내려온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윗집의 공사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여자. 여자는 미세먼지가 일어나는 곳을 확인시켜주겠다며 제작진을 위층으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 윗집 현관문이 열리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여자를 보자마자 머리채를 잡으려는 듯 손을 뻗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 나쁜 놈이다. 이걸 버리시다. 너는 말도 잘해 안 듣냐? 지나가는 거는 이 나쁜 놈이 왜 그런 말 해? 딴소리 하시고 계셔. 나 이런 것도 살아. 그분이 위층에서
어떤 그 남성분이 있고 2층에서 어떤 뭐 작업을 해가지고 먼지 같은 게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 이래 혼자 사는데 이래 말투로 못 나르던데 나로 왔다. 저 뒤에 내려고 하는지 안 좋냐 죽도 났도. 그게 맞는지 좀 제가 좀 여기 조금 봐도 될까요? 집안에. 위층 주민의 허락하에 여자와 함께 집안을 살펴봤는데요. 너 아직 애기들아 들어라 또좀 더 해봐요. 응? 내가 떠던 놈이 또 애들이 또 누나도 혼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잠바를 왜 뜯어보려도 왜 하지를 몰라 하느냐. 그런데 육안으로 봐서는 아무런 흔적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 참 시원시원히 귀신 고크를 놓으시네. 대체 여자를 괴롭히는 미세먼지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지금 와서 보니까는 내려오는 것 같지가 않은데 지금 내 여기 침대잖아. 여기 내 똑같잖아. 여기 지금 상태가. 이 침대에 있는 데가 지금 굉장히 잘 때 많이 떨어지고 미세먼지가. 다음 날 제작진은 전문가와 함께 미세먼지의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번 둘러볼게요. 예. 원인이 뭔지. 과연 피부병을 일으킬 정도의 미세먼지가 시작된 곳을 찾을 수 있을까? 우선 집안의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인지 그 농도부터 측정해봐야겠는데요.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6시간 동안 측정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느 정도일까?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한 이제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면 이제 안전 수치고요. 측정 결과 여자의 집안은 안전한 상태. 혹시 천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밑에 가루가 약간 밑에 가루 한번 보여주세요. 내시경을 이용해 천장 내부까지 검사해봤는데요. 없어요. 아무 이상 없어요. 아니 내가 거기 구멍을 들여다보고 그런 사람이. 이상이 없다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직접 천장 안을 살펴보는 여자. 카메라로는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뭐 이제 건물 노후화된 그 천정은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그다음에 뭐 먼지 좀 있는데 이 집은 먼지가 더 없네 보니까. 그다음에 뭐 천정에 뭐예요? 뭐 깔끔해 천정. 아무런 문제를 찾을 수 없다는 전문가의 진단. 하지만 여자는 면봉을 이용해 집안 곳곳의 먼지를 채취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인데요. 아유 수시로 걸레질해요. 내가 까만 가루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미세먼지가 여자도 분가를 못하도 더 고운데 그게 보여요 눈으로? 휴지를 이렇게 닦아가지고 걸레질했을 때 새카맣게 걸레가 새카맣게 되고 휴지로 화장지 이렇게 닦으면 바닥이 까맣게 나오는데 가루가. 미세먼지 때문에 무엇을 마시거나 먹을 때조차 비닐봉지를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여자. 가족들은 안 계세요? 아 가족들 있죠. 가족들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거를 가족들한테 말해본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 말 안 해요. 난 저 옛날부터 나의 힘든 문제라든가 내 문제라든가 전혀 말 안 해요. 원래가 성격이. 네 안녕하세요. 저희 MBN 현장 르포 특종세상 방송팀인데요. 네. 이렇게 되신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계기가 그게 저기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네. 예,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남자랑 이혼했는데 그 남자 계속 따라다닌다고 하니까 주시는 거죠. 같이 살면서 뭐 애가 안 들어주고 막 그러니까 결국 헤어졌어요. 그 사람 만나고 나서 그렇게 됐지 전혀 아니에요. 혹시 과거의 아픔이 고통을 불러온 것은 아닐까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가 잠시 뒤에 붓는다라고 암시하면 손이 저절로 이렇게 쭉 다가갑니다. 가장 억울했던 그 순간으로 가봅니다. 당신이 그 중에서도 가장 억울하고 화났던 남편 만난 거. 네. 쟤들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 자영업할 때 잘 나갈 때는 할랑거려서 이용해 먹고 장사 안 하고 줄딱 망하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비참하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깜보고 정신병자 이러고 귀신병 들려서 망상이라는 거야. 그러게 더 닮을 수가 없었어.
그래요. 충분히 해. 누가 말해도 믿어주지도 않고 뭐라고 하고 그게 억울했죠? 다 미안해 그래.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했던 여자. 하지만 기다리던 아이가 생기지 않자 부부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외도로 파국을 맞은 결혼 생활. 그렇게 그녀의 오랜 고통이 시작됐었던 것입니다. 그때 흘렸던 눈물들을 생각해보세요. 심 다른 데까지 도와주고 싶어. 과거의 자신을 돕고 싶다는 여자. 저 사람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심한 갖고 같이 열심히 살아갑시다. 과연 여자는 아프기만 한 삶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극도로 힘들어지면 그거를 스스로 방어하는 기제로서 예전에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더 키우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하는 방어 기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며칠 후 여자가 어딘가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어머니 집이라는데요. 어머니 집까지 미세먼지로 뒤덮이고 있다고 믿었다는 여자. 종종 찾아와 청소며 집안일을 도와주곤 한다는데요. 오늘은 식사 뭐 하셨어? 오늘은 밥 뭐 먹었어요? 어머니만큼은 자신과 같은 고통을 받지 않기를 바랐다는 딸. 나를 생각하고 이런 거 사다 주고 그리는 딸은 얘밖에 없어. 병원도 같이 가세요? 네, 그런 건 같이 가요. 따님이 제일 좀 불쌍할 때가 있어요? 남편 없는 거 그거 하나지 뭐. 왜 공성맞게 그렇게 사냐고 그래도 안 듣더라고. 결혼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안 가잖아요. 그럼 두 부부가 갇혀 살아야 돼. 뭐 혼자 살면서 뭐 하는 짓이야 그거. 난 그런 건 싫어. 갇혀 살아야지 그거 왜 그렇게 살아. 어머니의 바람대로 살지 못한 것이 어쩌면 그녀의 고통을 불러온 건 아닐까. 그렇다면 극심한 발진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치료 방법은 없는 것일까? 피부과 진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거는 쓰시고 이걸로 이제 바꿔서 쓰셔야 돼요. 그런 알코올하고 연고에 의존하시면 안 되고 이걸로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을 해야 됩니다. 일단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려고요. 진짜로 괜찮아질 건가 좋아질 건가. 일단 다 해봐야 알지 다. 그럼 진짜로 이제 알코올이라도 이런 거 좀 끊으시고. 그런 거 중단해야죠. 이제 심각하다 보니까. 며칠 후 제작진은 여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들어서자마자 달라진 집안 모습이 제작진을 반깁니다. 활짝 열려있던 창문까지 닫혀있는 상황. 그냥 머리도 막 쑤시고 아프고 그런 거 없고 아서 살고 처음에 생활할 때가 이게 정상이었었어요. 앞으로는 이제 물도 끓여 먹고 밥도 해 먹고 반찬도 사다 놓고 해 먹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앞으로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자를 괴롭혀왔던 고통들. 이제 켜켜이 먼지 묻은 과거를 털어내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